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바이오 산업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원석 같은 기업을 만나는 오늘 이 기업 코너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새로운 기업은 로킷 헬스케어의 유석환 회장님이십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재생의료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은 AI 초개인화 재생의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로킷 헬스케어의 유석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석환 회장님께서는 대우자동차와 셀트리온을 거치셔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회장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에 좀 있다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타이코라는 회사, 한국에서는 ADT 캡스, 거기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을 7, 8년 하다가 지금은 좀 알려졌지만은 대우 잔당들이 만든 창업한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임상하고 약장수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창업 멤버로 들어갔고요. 제가 했던 것은 임상하고 없는 약을 좀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한 몇천억 성금을 좀 받아서 임상하고 마케팅하는 쪽 그쪽을 해외 쪽에서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었다가 의사 선생님이 재수 없으면 90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차린 회사가 로킷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로킷이 무슨 뜻인가요? 대학 교수를 잠깐 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취직이 안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어떤 고부가 같이 맞춤으로 바뀌는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뭔가 좀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의 고유 기술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ROK하고 한국에서 영감받은 기술이라는 인스파이어드 테크놀로지 그래서 IT에서 ROK IT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로켓, 로킷 하니까 발음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생의료 쪽에서도 조직공학 쪽이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쪽 분야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분야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쪽 물론 이제 맞춤형이다라는 쪽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조직공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상을 해보니까 국내 제약사 중에서 해본 사람도 별로 없고 대단히 몇천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오리지널 약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하는데도 거기에 변수가 되게 많구나. 개발하는데 성공 확률이 10% 20%지만 임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개발됐다 해도 무지하게 높구나. 그래서 이걸 신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재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20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맞춤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맞춤 쪽으로 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임상의 리스크를 줄일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빨리 할 거냐. 그러면서 비용도 적게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초개인화 맞춤 재생이라는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코스닥 상장 기술 특례 기술성 평가에서는 AA 등급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플랫폼 기술이다 그러면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낫도록 하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는 기술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이 재생의료 쪽을 골든 테라피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든 테라피가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의학 한 20, 30년 됐고요. 네. 그걸 상업화까지 성공시킨 퍼스트 무버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이 됐고요. 네. 근데 그 재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네. 아니더라고요. 네. 알아야 되는 게 그냥 바이올로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미케닉도 알아야 되고, 네. 바이오 일렉트로닉도 알아야 되고, 네. 심지어는 뭐 퀀텀 바이올로지도 알아야 되고, 네.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가 하는 첫 번째가 이제 피부 재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당뇨발 재생인데, 네. 이게 왜 안 됐는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네. 그걸 재생시키려면 신약이 한 20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하나 하는데 글로벌 임상 하나 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20조 원을 써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또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100% 다 치료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20조 원을 써서 지금 당뇨발 환자가 전 세계에 2억 명인데 예. 20조 원 써가지고 치료율이 60-7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리스크를 지고 이 신약을 20개의 신약을 개발해서 당뇨발을 고칠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참 오래된 기술들입니다. 뭐 여기 피부를 띄어서 갖다 붙이고 네. 근데 그 1년 지나면 또 거기서 재발이 되고 그래서 치료율이 그래봐야 30-40%밖에 안 돼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인데 네. 그거를 100%까지 하려면 완전히 컨셉을 바꿔서 파라다임을 바꿔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치료로 90%가 재생이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치료법들은 치료율이 30-40%밖에 안 되니까 미국 기준으로 하면 당뇨발에 미국 보험회사가 쓰는 돈이 1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도 5년 동안 낫지도 않아서 나중엔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네. 다리를 자르면 5년 내에 50%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네. 근데 저희는 자가세포를 써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써서 하다 보니까 치료율이 90%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1년에 10번 치료해도 안 나는데 저희는 딱 한 번 치료로 해서 재생이 되니까. 네. 전에 셀트리온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요새 의료 사태도 그렇지만 사람은 오래 살고 네. 정부에 돈은 없다. 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진국이나 중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 AI를 쓰고 바이오 프린터를 쓰고 뭐 이런 걸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치료로 돼서 치료율이 90%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낮추죠.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 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국가는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다. 약간 바이오 시밀러적 생각이 똑같은 저는 네, 그렇게 네, 봤어요. 네. 바이오 시밀러도 뭐 다 안 된다고 했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오바마 때 바이오 시밀러를 쓰면 미국의 의료비가 40조 원이 세이빙 된다니까 오바마가 그 모티베이션 법안에 사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폭제가 되듯이 치료율은 재생률은 90%고 네. 그다음에 그 비용은 5분의 1, 10분의 1 주는 건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기술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다 보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효과는 좋으면서 싼 치료제를 찾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부로서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하고 치료율이 상당히 이제 그 차이가 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그 이제 기전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존하고는 좀 차별화되는지 기존하고 또 임상을 하셨다 그러면 네. 그 임상 결과와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죠. 저희 이거 탑시크릿인데 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드린데 네. 기본 기전은 이제 스템셀의 호밍 이펙트를 쓰는 거죠. 어떤 장소가 있으면 스템셀이 와서 분화가 될로 그 뭐 근육
혈관 뭐 등등 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먹이를 먹으면서 또 셀 숫자가 증식하는 거죠? 증식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제 재생이 되는 네.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네. 그거는 겉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5년 동안 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당뇨병에 대해서 대단히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이미 스템셀의 이 보고에 네. 해당하는 네. 본메로우가 될 수도 네. 있고 여기 패스이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몸에 있는 스템셀의 보고하고 그다음에 혈관들을 다 공략을 해요. 중앙 창고, 무기 창고가 다 이미 반 이상이 없어지고 네. 나이가 60, 70대니까 네. 거기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들도 다 폭격을 당해서 되게 힘들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 파괴되고 신경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눌리니까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썩는 게 이제 당뇨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직한 기전을 저희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뭐 스템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상처가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다 아시겠죠.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네. 이 염증 반응 그걸 일으키는 게 이제 대식세포 영어로는 마이크로파지고요. 네. 이 마이크로파지는 상황에 따라서 처음엔 염증을 일으켰다가 그걸 M1 마이크로파지라고 그러고 네. M2로 넘어가면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자가세포에 있는 마이크로파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더 염증만 만들어요. 그게 M1이군요. 그게 M1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필터를 해서 이 M1 마이크로파지를 그 콜라겐이 27가지 중에서 이 굉장히 긴 놈이 이제 콜라겐 1인데 네. 그 콜라겐 1을 제거할 때 마이크로파지를 한 70% 되는 걸 낮춰버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그걸 낮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요새 얼싱이라 가지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네, 분들 예. 많잖아요. 네. 그게 몸에 이제 그러니까 일렉트로시티를 관장하는 건데 간단하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셀 안이 이제 마이너스 110볼트고 바깥이 플러스가 돼야 셀이 세포라고 네, 네. 그러듯이 발바닥에 플러스 40mV예요. 네. 그럼 당뇨발의 상처 부분은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물질이 들어가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물질도 마이너스로 돼 있는 전하가 걸려 있는 물질이 없어요. 아. 그런데 저희가 이 패트 부분은 체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0mV.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만나서 그 팻이 들어가면서 이 시그널들이 교환이 돼야 된다. 네. 네. 상처 부위가 있으면 주위를 잘라냅니다. 네. 네. 잘라내게 되면 이게 2시간이 넘으면 얘네들이 2시간 동안은 재생시키려고 막 들어오는데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성벽이 생깁니다. 네. 그걸 에피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기라고. 네. 네. 그게 2시간이 넘어오면 안에다가 무슨 재생 패치를 넣어도 이 오지를 못하는군요. 성을 넘어가질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바이오 프린터로 이게 30분 내에 이 성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뭐 이 안에 그로스펙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바이오 프린터에 압력이 있는데 네. 압력이 너무 약하면 패치 안에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악도로가 만들어져 버리죠. 네. 예. 그러니까 셀이 분할을 해서 이동을 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피를 덮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이러한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저희가 뭐 논문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2, 30가지의 노하우들을 이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 메디컬 프린터, 그다음에 그거에 쓰는 디스포저블 키트, 네. 그다음에 패치 이 네 가지로 가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재생이 90%까지 되더라. 네. 그러면은 각국의 이제 시장을 뚫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이오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키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네 가지 기술이 되는데요. 네. 첫째는 AI 기술.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뭐 한 4, 5초 만에 하는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바이오 메디컬 프린터로 승인을 받고 네. 거기에 멸균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터와 메디컬 프린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쨌든 그걸 승인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게 의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키트죠. 네. 디스포저블 키트로 이제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각종 필터를 통해서 이 패치 바이오 잉크라고 그러는데 네. 아까 얘기한 뭐 마이크로파지라든지 콜라겐 1, 2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키트, 이 네 가지가 코어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 나갈 때 각 국에서 그 규제기관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요청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국가에 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원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임상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임상을 원하는 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는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각자 다 받아야 다 됩니까? 각각으로.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I 소프트웨어, 어디는 이걸 메디컬 소프트웨어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AI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아, 예.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면 그 모델을 5초 만에 싹 만들어 주는 거. 네. 그것도 메디컬 디바이스로 보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예. 3D 프린터도 어디는 메디컬 디바이스로 보는 데 있고 어디는 안 보는 데 있고. 예. 다 그다음에 다르고. 이 디스포저블 키트는 다 메디컬 디바이스고요. 패치 자체도 어디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보니까 세트로 승인받는 데도 있고 하나로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하여간 37개국에 다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에는 FDA, 그다음에 유럽도 새로 업데이트된 CEMDR 뭐 이런 것도 받았고, 지금 14국가까지 되면 아마 올해 이 상반기 내에 50몇 개국, 54개국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웬만큼은 이제 허가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거를 요구를 했었나요? 미국에서는 진짜 까다로웠던 게 이 예. 사람 몸에서 빼본 바이오 잉크를 가지고 그게 액체 아닙니까? 네. 그럼 패치가 되면 젤 상태나 고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특수 허가받은 응고제를 썼습니다. 이건 메디컬로 썼으니까 그러면 패치가 강도에 맞게 만들어지는데 네. 미국은 딱 들어가니까 야 거기다 뭘 넣으면 그거는 임상 다 해야 돼. 아.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그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즌 스캐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프로즌 스캐폴더로 해서 저희가 임상을 따로 해서 또 재생되는 걸 입증을 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로킷 헬스케어에서 하는 것은 의료 기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재생 치료제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른지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패치니까 뭐 뭘 썼든 간에 그 사이에 그 패치를 만드는 것들은 다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바이오 프린터가 됐든 뭐 금형이 됐든 그런 거는 다 의료기기니까 그거는 의료기기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패치는 또 어디서는 의료기기로 보는 거고 그냥 뭐 자가 저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네 가지는 의료기기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자가 재생 패치를 만들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재생 비즈니스, 재생 치료제. 치료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다 보니까 그걸 초개인화 맞춤 재생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이제 괜히 폼나라고 붙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어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뭐 한꺼번에 설명할 방법도 없고 이게 퍼스트 무버다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AI 초개인화 재생의료 플랫폼 기술을 선도하는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유석한 회장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아마 나중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마케팅과 매출 관련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